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죽음. 최경환 경제부총리. 테이프를 돌리듯 같은 말만 반복. 기재부 장관님. 네. 이게 대통령 공약서인데요. 272페이지. 여기 보면 0세부터 5세 고용료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렇게 됐거든요. 책임진다는 게 뭔가요? 책임진다 하는 게 국가가 돈을 100%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교육 교부금이 저희 내국세 20.27%를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미리 교육 과정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은 국회에서 정해준 우리 행정부는 국회 정해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대선 공약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 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지금 뭐 공약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행정부로서는 결국은 법에 정한 대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요, 어쨌거나, 정부는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예산, 경인이나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자원외교에 쓸데없이 들어간 돈 줄여서, 우리 아이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길르는데 써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현행 지금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따르면요,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청에 재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도 법 타령하다가 반박에 직면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공항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정해주실지 우리 행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네.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 그런데 유아교육.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상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세입이라도 있는 기관이지만 교육청은 세입도 없이 정부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거기서 지방채 발행하고 빚까지 갚아라.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원석 의원이 법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돈 없다며 딴소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을 올려야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하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귀책으로 잘못된 세수전망, 잘못된 교육교부금 재정전망에 기초해서 봉착한 재정난인데 이걸 지방교육청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렵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영화 제보자를 봤습니다. 충격,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진실과 참 언론에 대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제보자 제작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님들은 제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네, 영화 제보자를 본 한 관객이 남긴 글입니다. 영화 제보자가 관객 171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과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정직한 제보자와 언론인의 역할이 부각됐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영화가 사실과 다르며 진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기방송 프로듀서이고요. 또 황우석 사건 관련 한국언론재단 저술지원작의 저자이시고 황우석 라디오 더 매직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노광준 PD입니다. 오늘 노 PD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노 PD께서는 2006년 PD수첩 보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좀 부당하고 과도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황우석 교수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황우석 박사를 알았고요. 왜냐하면 TV에서 봤으니까. 예. 근데 황 박사는 저를 몰랐죠.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였고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좀 우연치도 않게 박사 논문이 그때 통과될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박사 논문이 또 언론 플레임에 대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처음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언론 학도의 입장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예.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다른데 하면서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간단히 요약하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세상에 알려진 그런 것과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사실이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르죠. 예. 물론, 이 사건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조작했다라는 부분하고, 예. 또, 가짜 줄기세포로 전 세계를 속인 어떤 사기극의 실체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논문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학자로서 잘못한 부분이고요. 서울대 조사위원회 그 발표를 인정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논문 조작 부분에 있어서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지만, 예. 논문 조작의 책임에서 황우석 박사가 피할 수는 없고,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밑에 연구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총괄 책임자는 황우석 박사였으니까 논문 조작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예. 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이 사안의 핵심적인 사안이 도대체 11개나 되는 가짜 줄기세포를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개나 되는 가짜 줄기세포를 누가 어떤 과정으로 사기를 쳤는가를 밝혔어야 되는데, 예.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안 밝혔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도 일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결론만 좀 황우석 박사한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줄기세포 사기극의 실체를 보아하니, 지난 7년간의 장기간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적어도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미즈메디 배양 책임을 맡고 있던 김선정 연구원이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2009년 10월에.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면은 황우석 박사팀이 정상적인 줄기세포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배양을 맡고 있던 미즈메디 책임자가 가짜 줄기세포로 섞어 심고 DNA 조작까지 검증 결과까지 조작하면서 정상적인 연구를 잡아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종 연구원이 처벌을 받았고요. 예. 법원에서는 황우석 박사한테 굉장히 인색했죠. 횡령 일부 유죄, 생명윤리 유죄 이런 부분을 했지만 사기 부분, 핵심적인 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11개 줄기세포를 갖고 전 세계를 속인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황우석 박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는 동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번에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는 10년 전 PD수첩의 그 논리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또다시 만든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 사기극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황우석 박사를 마치 10년이 지나서 이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불사르는 마치 부관참시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중에 네. 올해 2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횡령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기 부분도 무죄를 받은 겁니까? 사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예, 사기가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기, 횡령, 생명윤리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걸었거든요. 예. 근데 사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1심 공판만 42차례가 이루어질 정도로 마라톤 공방이었는데 예.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게 사기 부분이었는데 사기 부분에 대해서 황 박사는 무죄가 나왔고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횡령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다만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정부의 연구비를 황 박사가 이걸 갖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꿀꺽한 것이 아니라 예. 돼지 복제하라고 연구비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개복제를 하고 개복제하라고 연구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남겨서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고 오히려 자비를 거쳐가지고 대학원생들 식비하고 학비를 대준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어떤 유용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황 교수 연구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MBC 한학수 PD라든가 또 예. 프레시안의 이제 강양구 기자, 이 언론인들이 이제 진실을 파헤쳤다 이런 평가를 네. 받으면서 또 많은 상도 탔습니다. 예. 영화 제보자 극중 이름은 다릅니다만 예. 이 두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한학수 PD 사례를 좀 극화한 셈인데요. 예. 이들의 보도는 불공정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 PD님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은 잘 예. 들립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PD 입장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고, PD수첩 1, 2, 3, 4, 5편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항목 부분, 바로 그분들이 당시 취재 시점에서 밝혀진 것만 밝히셨어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는 추론의 부분까지도 다 밝혀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의 부분은 이 가짜 줄기세포를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가 배양 단계에서 섞어 심고 가짜로 만들고 DNA 검증까지 조작을 하면서 서울대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까지 다 속인 팩트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팩트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는 거는 마치 연구 책임자였던 황우석 박사가 힘없는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를 협박하고 설득해서 가짜 줄기세포를 갖고 오라고 해서 조작을 진두지휘한
완전히 어떤 그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저널리즘으로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밝혔어야 되는데 추론의 영역까지 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극 영화여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실이 다른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 분량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핵심적으로 영화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극의 주체 부분, 피해자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영화에서는 PD가 그 황우석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줄기세포를 검증해야겠으니 줄기세포하고 체세포 샘플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황 박사가 샘플을 넘겨주질 않고 오히려 방송국으로 찾아가서 반협박을 하죠. 방송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로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철저하게 현실을 왜곡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실을 보면 황우석 박사가 PD수첩팀에 샘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PD수첩 PD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체세포하고 줄기세포 샘플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가짜인 줄 알았으면 가짜로 만들 장본인이었으면 샘플을 절대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PD수첩에 넘겨준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미국의 슬로운 캐서링 암센터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 10개가 넘는 연구소에 자신의 줄기세포를 넘겨주고 연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황 박사가 가짜를 만든 사기꾼이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예. 근데 영화나 PD수첩 부분에서는 이 황 박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혹시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그 황우석 교수와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관련해가지고는 연락한 사실은 없고요. 예. 최근에 어떤 그 연구 동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하시지도 않았고요, 황우석 교수가. 제가 알고 있는 황우석 박사나 그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예. 지금도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거의 예. 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동물복지 연구에 좀 매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인터넷에서 어떤 돌아다니는 동향에 대해서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황우석 전 교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연구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거는 예전부터 사실 잘못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경제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어떤 동물복지 성과가 나올 때마다 뭐 황우석 관련주 뭐 이런 부분 나와가지고 뭐 예. 그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냥 언론인 입장에서 아니 이거 황우석 관련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건 대응을 안 합니까? 그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체 언론 보도 네거티브한 보도든 포지티브한 보도든 간에 자신은 이제 언론과의 접촉보다는 연구 성과로서 말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기방송의 노광준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